여러분들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참 여러분들 보통 만만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미 국채 수익률 금리에 엄청나게 이런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한 5년 터울로 보게 되면 계속 지금 미국채 금리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금리 지급액이 비중이 뭐 20% 23.5% 지금은 이제 25%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핑키란 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신문 같은 거 여러분 쪼잔한 거 안 보고 X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정보를 득하게 되면은 시야가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맨날 뭐죠 누가 뭐 했다는 거 빼고 미국 은행들이 지금 실현되지 않는 손실 규모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들 가지고 돈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운용을 하면은 돈을 어떻게 운용하겠습니까? 그 큰 은행들이 여러분들 돈에 여러분들 한 20에서 30%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거라고요. 그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이 미국채지 않습니까?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이런 코비드 이후로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가 덮쳤을 때 금리가 엄청나게 낮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다는 이야기는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산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샀는데 그 사이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금리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서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자산의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규모가 얼마나 지금 장부상으로 손실 규모가 3080억 달러까지 늘어난 겁니다. 3080억 불 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오늘 이렇게 본 겁니다. 응? 이렇게 본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이미 3080억 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회계 규정상으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리라는 거가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여러분들 미국채를 샀는데 그게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비드 때 저금리 때 산 가장 안전자산 미국채 가격이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며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다 전부가 미국의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미국채 자산의 손실 규모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가격이 코비드 때는 저금리였고 지금은 고금리가 돼 놓으니까 고금리라는 거랑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여러분들 폭락하는 걸 뜻하는 거죠. 국채 사놓은 국채 가격의 미실현 손실이 3080억 달러 422조 원 정도에 달하는 거죠. 이거는 미국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 가격의 21% 정도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는데 21%만큼 마이너스가 지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된 손실은 아닌데 어떻든 은행들이 산 자산 가격이 21% 정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확 늘어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도나는 은행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2023년도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이름들
파산이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견문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다 여러분들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미국 은행들은 2022년 2023년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 시기에 미 연준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대개 금리 수준 0.6%의 2% 수준의 국채 수익률에서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겁니다. 현재 수익률이 4.5에서 5% 되라는 이야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비싸게 산 겁니다. 국채를 비싸게 사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안전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안전은 현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럼 현금이 안전합니까? 아니 공 박사님 현금이 안전하지 않으면 뭐가 안전합니까? 아니 현금이 여러분들 뭐죠? 인플레가 진행되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게 안전한 겁니까? 노년에 여러분들 나는 꽉 이런 현금 쥐고 앉아가지고 가끔가다 이런 방송하다 보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주식 투자 안 합니다. 나는 현금만 갖고 있습니다. 그 현금이 그냥 가치가 유지가 됩니까?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항상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상업은행들의 미국채와 모기지 담보물 정권 MB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가장 여러분 안전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23%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자산을 한 23% 갖고 있는 겁니다. 대형은행은 대출할 수 있는 데가 많으니까 미국채나 모기지 담보물 정권 같은 NBS 같은 것을 15%에서 20% 갖고 있지만 중형은행이나 지역은행은 기업대출 같은 이렇게 마땅치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보유 비중이 25에서 30%인 겁니다.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21% 이상 떨어진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안전자산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진짜 안전자산은 없는 겁니다. 그럼 현금은 인플레이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도 이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뭐 이런 분야의 자산운용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체계화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핵심인 겁니다.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가운데서는 원화와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을 것이고 인플레와 관련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걸 컨트리 리스크를 하지 않습니까? 컨트리 리스크도 마찬가지인 거죠. 원화 표시 자산만 여러분들 본인이 다 갖고 있으면 그것도 위험한 거죠. 원화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은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 거죠. 안전한 건 없는 거죠. 미국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국채와 주택 저당 정권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했습니까? 대개 여러분들 23% 정도 차지하는 겁니다. 가장 안정된 자산을. 이게 가격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비싼 가격에 미국채를 매입했다는 거죠. 금리가 낮을 때 샀으니까. 비싸게 매입한 미국채 보유자산 가치가 현재 3080억 불 정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겁니다. 미실은 손실이. 금리가 상승할수록 미국 장기 채권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대량으로 매입했던 안전자산인 미국채 자산과 담보물 정권 주택 담보물 정권 같은 것이 그냥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시죠? 2023년도 3월 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비교적 평판이 좋았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 겁니다. 2020년 3월 11일인 겁니다. 저도 그때 이름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니까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금 가운데 너무 많은 것을 국채를 사놓은 겁니다. 참. 예금 가운데 이런 국채를 너무 많이 사놓은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바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놓은 미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바깥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뱅클런 예금 인출이 발생해서 망해버린 겁니다. 안전된 게 없는 거죠. 팬데믹 기간 동안 예금이 급증합니다. 150%. 이렇게 여러분들 쏟아져 들어온 자금을 저금리 장기 채권 투자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90% 이상을 여러분께 10년 만기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물 정권에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무조건 분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자기 자산의 90%를 어떻게 여러분들 그냥 미국채에 투자하냐. 미국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투자했는데 90% 너무 많지 않냐 이야기죠. 무조건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연준이 급격하게 여러분들 금리를 인상시키니까 자산 가운데 90%를 차지하고 있는 안전자산의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세상에 가장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야 여러분들 미국채를 쏟아져 들어온 예금의 여러분들 90% 이상을 가장 안정된 걸 사는데 90%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교훈이죠. 저도 그때 쇼크를 먹었거든요. 2020년 3월 달에. 아니 90%를 어떻게 사놓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뭐 한 번도 뭡니까 미국채가 문제가 발생할 걸 생각 안 했습니까? 그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20년 3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폭락하니까 장부 가격으로 이런 150억 달러가 손실이 발생한 그걸 메우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러분들 바깥으로 누출이 돼 가지고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이런 인출된 겁니다. 총 예금의 25%.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파산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펄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란 지역은행이 다시 또 파산하는 거죠. 이렇게 파산하더라도 예금을 25만 불인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가 다 이렇게 물어주죠. FDIC인가. 은행들이 분산 투자를 모르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도. 윈지님 말씀처럼 야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투자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90%를 어떻게 여러분들 한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때 여러분들 큰 사건이었죠. 그럼 이제 현재 미국 은행 상황이 어떠냐. 은행 상황이 2025년 1분기에 5천억 불 자기 자본 대비 손실이 19%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에 4,824억 불 정도의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2024년 3분기에 3,660억 불 보통 수준이 아니죠. 고금리가 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에도 영향 미치지만 은행 여러분들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국 은행들이 미국의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 담보물 정권 MBS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국채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5%대를 유지하고 안 떨어지면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자산 미국 국채나 MBS의 이름으로 인한
부실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미국채 수익률의 4.4에서 5%대 고공행진은 미국 연방정부 국가부채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고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나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이 지출 법안을 반대하고 좀 더 엄격하게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가장 안전된 걸 하더라도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분산.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시작되고 나서 좀 빡세게 경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다뤘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 나가지고 한국의 보수 진영이 참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허약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게 보수주의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